니콜라 소식입니다. 미국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 주가가 1일 18% 폭등했다. 오전 장에서는 상승폭이 31%에 이르기도 했다. 전날 니콜라 경영진이 최근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산 계획 시간표, 공장 설립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미국 공장 준공 차량 시제품 마무리, 대량 생산 개시 등의 목표를 담은 일정표도 발표했다. 니콜라는 친환경 교통 솔루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트럭과 레저용 차량, 수소 충전소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콜라는 올해 12월까지는 독일 공장에서 트럭 시제품을 출시해 내년 하반기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분기까지 애리조나주의 생산 설비 1단계를 완공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CNBC에 따르면 니콜라 주가는 오전장에서 최대 31%까지 폭등했다가 오후 들어 상승폭이 둔화되며 18% 수준의 상승세로 마감했다. 니콜라 주가는 전일비 3.63달러 급등한 24.11달러로 장을 마쳤다. 그러나 이날 폭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낙폭 37%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니콜라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20억 달러를 투자해 니콜라 주식 11%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초 발표한 바 있는 GM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29일 CNBC에 따르면 GM과 니콜라는 당초 30일까지 10년간 유효한 전략적 제휴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GM의 입장 변화에 따라 확정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GM은 이날낸 발표문에서 제휴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진전된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의 기술력과 부품을 제공하고 니콜라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래라 손해볼 일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던 이번 합의를 GM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시간을 더 끌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콜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양사가 발표한 전략적 제휴 합의를 12월 3일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일방에 의해 파기될 수 있도록 돼 있다. 메리바라 GM선은 이달 초 적절한 실사 과정을 거쳐 니콜라와 제휴를 맺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최근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29일 일렉트렉에 따르면 월마트 캐나다는 테슬라 세미에 대한 사전 주문량을 130대로 늘렸다고 밝혔다. 월마트 캐나다는 지난 2017년 테슬라 세미가 첫 선을 보인 직후 15대를 주문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주문량을 추가했으며 결과 3년이 흐른 현재 총 발주량이 130대로 늘어났다. 월마트 캐나다는 캐나다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인 130대의 테슬라 세미 트럭을 발주하게 됐다면서 이는 월마트 사업을 발전시키고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앞서 발표한 것을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첫 전기 상용차 모델인 세미 트럭의 사전 주문 예치금을 당초에는 대당 5,000달러로 정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방침을 바꿔 일반형 모델의 경우 기본 예치금을 2만 달러로 올렸고 한정판 모델인 파운더스 시리즈에 대해서는 20만 달러의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렉트텍은 월마트 캐나다는 200만 달러 이상의 사전 주문 예치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제 구매 대금은 2천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테슬라로서는 단일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최대 생산 물량이라고 전했다. 월마트 캐나다의 물류 담당 수석 부사장은 테슬라 세미트럭 주문량을 크게 늘린 것은 내년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화물차의 20%를 전기차로 전환해 혁신하는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세미트럭의 출시 시점을 당초 지난해로 계획했으나 방침을 바꿔 올해 말부터 소규모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다시 내년으로 시점을 늦춘 상황이다. 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차 모델 3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국 배터리 업체 캐틀에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그동안 LG화학과 파나소닉의 NCM 배터리를 사용해왔는데 캐틀에 코발트가 포함되지 않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테슬라는 1일 캐틀에 저렴한 자동차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발표하고 10월 중 고객에게 인도한다고 밝혔다. 생산 비용을 절감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캐틀에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의 가격은 24만 9,900위안으로 현재 27만 1,552위안에서 10% 낮췄다. 테슬라의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중국 배터리 업체 캐틀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다. 고가의 코발트가 빠졌다. 이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기본형은 중국 주행거리 기준 1회 충전 시 468km를 주행할 수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정보기술 IT 공룡 기업이 분야별로 여러 개의 작은 기업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대형 IT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하원법사위원회 내 반독점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만간 인터넷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권고안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시실린 소위원장은 최근 아마존처럼 한 기업이 온라인 장터의 각종 규정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장터에 참여해서 물건을 팔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실린 소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에 비교했다. 글래스-스티걸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한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참여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권고안이 법제화된다면 아마존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문과 상품을 판매하는 부문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단, 반독점소위원회의 권고가 법사위를 거쳐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이 기존 반독점법으로도 규제가 충분하다는 입장인 데다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IT 업체 분리를 주장하는 당내 진보계열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손바닥만 갖다 대면 카드 결제가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지난 1월 손을 인식하는 생체인식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아마존이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29일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 웹서비스를 계열사로 둔 아마존은 이날 아마존 블로그를 통해 아마존 원이라는 이름의 손바닥 인식카드 결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아마존 원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필요 없이 가볍게 손을 갖다 대면 손바닥의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아마존은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 지역의 아마존 매장에 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마존이 단순히 유통 매장만을 염두에 두고 이 시스템을 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 부문 부사장은 아마존 원은 계산대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트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에 관객을 입장시킬 때도 유용할 수 있고 회사 출근부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콘솔 게임계의 양대 강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11월 10일과 12일 이틀 간격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XS와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국내에 출시하기 때문이다. 소니와 MS의 게임기 대결은 이번이 네 번째로 두 업체 모두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왔다. 특히 가정용 게임기는 보통 거실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만큼 두 회사의 콘솔 게임기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한쪽의 세력이 확장될수록 다른 한쪽의 세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게임이 점차 스트리밍이나 디지털 다운로드로 바뀌는 추세여서 이번이 두 업체 간 마지막 콘솔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엑스박스는 기기 성능이 우수하지만 정작 그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독점 게임 타이틀 수가 플레이스테이션보다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MS는 PC 게임 대작들을 끌고 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MS가 지난달 제니맥스 미디어를 약 8조 7천억 원에 인수한 것도 그 이유다. 이번 인수로 MS는 현재 15개의 게임 스튜디오가 23개로 늘어나게 됐다. MS가 이번 출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엑스박스 올 액세스 프로그램이다.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월 29,900원,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월 39,900원을 내면 엑스박스 시리즈 XS와 클라우드 게임 이용권이 제공되며 24개월 약정 기간이 끝나면 해당 콘솔은 유저 소유가 된다.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에 선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제휴에 실시한다. 국내 대표 게임 업체들이 엑스박스용 타이틀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투매에 휩쓸려 주가가 급락한 낙폭 과대주를 매수해야 한다는 이들과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의 수혜주로 떠오를 신성장주를 매수해야 한다는 이들이 맞섰다. 이 가운데 국내의 낙폭 과대주 지지자들은 델타항공,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종목을 주목했다. 이 기업은 각각 미국의 항공산업과 시일가스 산업을 선도하는 대장주들이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국내 투자자들은 델타 주식 1억 428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 증시 저점을 전후로 한 3월과 4월에 이뤄진 순매수가 1억 1159만 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세계 각국이 하늘길을 걸어 잠그자 주가는 폭락했다. 서학개미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국제유가가 한때 급락하자 직격탄을 맞은 세계 최대 시일가스 기업 옥시덴탈에도 4,154만 달러를 투자했다. 대마 불사를 외치던 투자자들은 절반만 옳았다. 세 기업은 모두 아직 파산하지 않았지만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 자본 차입에 힘입어 겨우겨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델타는 지난 2분기에만 57억 달러의 장사 이래 최대의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 옥시덴탈 83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당시 시가총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66억 달러 규모의 자산 상각을 발표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델타항공은 하반기에도 국제선 공급량을 전년 대비 80%, 국내선은 50% 축소해 운영 중이라며 내년 3분기까지 자사주 매입 및 배당 계획이 없다고 발표할 만큼 이익보다는 당장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시덴탈이 속한 시일 가스 업종에서는 생존을 인수합병이 진행될 만큼 상황이 나쁘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일가스 산업의 배럴당 생산가는 약 50달러 정도로 국제유가가 이 이상으로 유지돼야 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 산원유 기준으로 5월 이후 배럴당 30에서 40달러 사이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 주식운용사 본부장은 미국 내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컨택트 업종의 주가 흐름이나 실적 전망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자유소비재나 일부 산업재 업종의 제한된 수혜로 여행이나 크루즈 등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업종들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